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트래펜 연주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빛과 소리를 언어로 사용하는 동물입니다. 저 소리가 많은 뜻을 내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다양한 동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과거 5년 동안은 저들 같이 원자를 거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악몽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북한 가면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가 원자를 거는 사람인데 과거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푸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근데 참 극적으로 회복이 돼서 요즘 참 행복합니다. 지난 20일 날 우리 우주선이 본 궤도 오르는 걸 보면서 참 이 정부가 참 복이 있다. 우리 미래가 참 박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불과 5천만밖에 안 됩니다. 그 인구를 가지고 세계 원자력 강국으로도 했고 또 세계 7번째로 우주 강국에 진입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우수한 국민입니까? 다른 나라는 다 인구가 1억이 넘고 수억입니다. 중국 같은 데는 15억 인구인데 우리는 불과 5천만 가지고 다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과학기술은 사실 모든 게 선진국과 경쟁에서 뺏어온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과 경쟁을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끌고 왔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참 우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952년에 처음으로 중학교를 가가지고 처음으로 전기불을 봤습니다. 1952년에 그 전기불이 그렇게 신기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24시간 전기를 쓰는 나라입니다. 24시간 수돗물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24시간 물과 전기를 쓰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살았느냐. 제가 최근에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0년 전에 남북한이 완전히 폐허해서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70년이 지난 남북한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은 음식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나라다. 맞죠? 대한민국은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은 나라. 그것이 남북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밤에 되면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밤에 되면 환하게 비칩니다. 그것이 남북한의 비교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가능했느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 땅을 위해서 내리 6.25인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렸어요. 수십만이 피를 흘렸습니다. 수십만의 이상 가족이 생겼고, 그래서 이룬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를 모으신 거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냐면 빅뱅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물질이 생기면서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원자력은 뭐냐면 그 거꾸로입니다. 물질을 에너지로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우주 창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같이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는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탈원전을 보면서 많이 권유했다는 건 그런 겁니다. 1958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의 과학
사모님 닥터 시슬러가 그 당시에 경무대에서 이승만 박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께서 뭘 하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슬러 박사가 원자력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1958년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과학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국민소득 70불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인력도 돈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원자력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닥터 시슬러가 이렇게 했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20년은 걸릴 거라 그랬어요. 그게 1958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59년에 이승만 박사가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가 대한민국에서 맨 먼저 생긴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 박사가 100 몇십 명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가서 원자력 공부를 하라고 국비 유학생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우리나라 국비 유학생 제1호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정부에 돈이 없었어요. 1년인가 장학금을 주고 나서 장학금을 끊었어요. 너희들한테 줄 돈이 없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자, 국가 원수가 해외 유학을 보내놓고 돈이 없어서 장학금을 끊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그때 갔던 분들이 다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에서 다 성공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포항동대 총장을 했던 김영결 박사. 그런 분들입니다. 그때 100 몇십 명이 유학을 갔는데 다 미국에서 성공을 했었어요. 그리고 몇 번 못 들어왔어. 왜냐면 한국에 와서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나라를 재건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전기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에 원자로를 건설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리 1호기를 계산을 뽑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 1년 예산이 6,500억 원이었어요. 근데 원자로 하나 건설하는 비가 1,700억이었습니다. 원자로 하나 건설비가 그때 우리나라 전체 국민 예산의 4분의 1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 그 당시에.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하라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1년 예산 가졌으면 150개 원자로를 짓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1년 예산의 4분의 1이나 되는 원자로를 건설하라. 그건 보통 사람은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원자로 건설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게 언제 완성이 됐냐면 1978년에 고리 1호기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근데 1958년에 닥터 시슬러가 이승만한테 권하니까 1958년입니다. 정확하게 20년 만에 1978년에 고리 1호기가 탄생을 했어요. 20년 정말 정확히 귀신도 놀랄 만큼 정확하게 20년 만에 대한민국의 원자로.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시작했어요. 왜냐면 원자로가 탄생하면서 전기가 안정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꼬치가면 정전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원자력의 베이스에 걸리면서 전기가 안정이 됐어요. 지금은 저희 나라 전기가요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은 전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저희 나라가 정년 시간이 제일 짧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이 1년에 평균 13분 정전이 돼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 웬만한 가정이 1년에 한 번도 정전이 안 될 거예요. 일본이 1년에 한 30분 정도 정전이 돼요. 근데 미국이 1년에 100분 이상 정전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는 가장 주파수가 정확하고 그 전압이 가장 안정된 나라입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싸고
가장 안정된 전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단연 대한민국입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요. 외국 사람들이 전화 카드 사가지고 길에서 자기 나라 전화를 해요. 세계 어딜 가도 그렇게 편한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전력이었어요. 전력이 없으면 어떤 나라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랍에미리트를 소정시에 갔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갔더니 그 사막에 건설한 도시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불과 30년밖에 안 된 그 도시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아랍에미리트가 원자로를 도입한다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 원자로를 건설할 때 세계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그 국왕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너희 나라에 앞으로 100년 쓸 수 있는 기름이 땅속에 묻혀 있는데 무슨 원자력을 하느냐. 이제 국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 할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다녔다. 자기 아버지는 자동차로 다녀왔다. 지금 나는 비행기로 여행을 하고 있어. 근데 우리 아들은 아마 우주선을 타고 여행하려는지도 몰라.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 손자들은 다시 낙타를 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100년 후를 위해서 우리가 원자력을 시작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기자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100년 후를 준비하는 국가 원수가 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단 5년도 못 보고 이런 짓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100년 후선을 위해서 자, 몇 년 전에 인간에게 신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영국의 호킹스라는 그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죽기 2년 전에 3가지 예언을 했어요. 첫째는 기후변화가 지구를 위험에 빠뜨릴 거다. 기후변화. 두 번째가 뭐냐면 태양계 안에 있는 그 소위성이 지구하고 충돌을 해서 지구가 엄청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팬데믹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죽고 2년 만에 이 코로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후를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기후변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익어요. 기후변화. 그리고 팬데믹은 벌써 우리 주변에 와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고 2년 만에 팬데믹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걸 보고 코로나가 나타났어요. 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저는 원자력을 하면서요, 가장 큰 소득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우수하다는 걸 얻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원자력 기술 자립을 한다니까 주변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일본 같은 선진국도 표준형 원자력 없는데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했어요. 엽전이 무슨 원자력 기술 자립이야? 해결료를 개발한다 그러니까 해결료 사다 쓰면 되지. 해결료 사다가 깨지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우리가 비용을 받았어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자극이 됐어요. 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팀들이 거의 30년 동안은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했어요. 30년 동안 휴가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자를 다 개발해 놓으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무나 돈만 주면 아무나 하는 거래요. 돈만 주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 부름을 받고 한국을 왔는데, 79년에 왔는데 연구실에 가니까 연구원이 6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에 연구비가 950만 원이었어요. 그 가서 보니까 대도 연구단지가 사과 박스를 덮어놓고 그게 실험대로 쓰고 있어요. 앞에 캄캄했어. 여기서 뭘 하지? 그때 용기를 딱 한 가지 이웃팀 얻었어. 나하고 같이 일할 6명의 눈빛을 보고 희망을 봤어요. 그 사람들 눈빛을 보고 그래, 이 사람들하고 일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족한 걸 우리 몸으로 때우자. 그래서 그랬어요. 훌륭한 지도자는 없는 것 탓하지 않아.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연구비는 워낙 작죠. 그래서 그 부품을 청계천에 와서 많이 샀습니다. 우리가 정부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 시간이 3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부품 값이 한 3배나 비싸요. 그래서 연구비 현금을 가져와서 청계천에 하면 값이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리고 바로 사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청계천에서 많은 연구 부품을 사다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청계천을 복귀한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청계천에 조국 근대화 비 하나 세우십시오. 그 당시에 청계천이 없었으면 중소기업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연구소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난한 학생은 청계천에서 책 한 책을 사다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어요. 청계천 복귀할 때 거기 조국 근대화 비 하나 세우십시오. 근데 그 뜻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우린 정말 청계천만 보면 그렇게 고마운 생각을 했어요. 청계천의 부품을 찾으려고 수십 해먹고 다녔는데 없는 부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에 엄청난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청계천을 지날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청계천은 대한민국 조국 근대에 엄청난 기여를 했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저렇게 깨끗해졌는데 그 당시에 청계천은 얼마나 그 물이 오염이 됐었습니까? 그게 바로 대한민국을 일으킨 하나의 그 강이었어요. 알고 보면 저게. 그래서 저는 청계천을 지날 때마다 잊을 수 없어요. 저 청계천을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연구로 개발하면서 이제 이런 짓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학회를 하는데요. 어디를 가면은 자료를 주질 않아요. 자료를 얻어오는 거 보면 쓰레기밖에 안 줘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거지가 부잣집에 밥을 얻어 먹으러 갔다가 발로 채인 그런 기분이었어요.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가 이제 저희 연구팀을 데리고 독일 어느 시설을 보러 갔는데 연구실에 우리가 카메라를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팀한테 지시를 했었어요. 너는 가서 이것만 보고 와. 너는 여기만 보고 와. 그래서 각마다 이제 설계 보러 와서 밤새도록 돌아와서 그거 우리가 그립니다. 나중에 와서 본 것을.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만 그리면 완전하게 도면이 나와요. 카메라보다 더 정확하게 도면을 그려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돌아와서 이제 그거 보고 우리가 실험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정말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아스마이나 친구가 있었는데 한국을 자주 왔어서 우리를 도와줬는데 뭔가 귀중한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안 줘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골탕을 먹이지? 그래서 이제 하루는 새마을호가 있어서 경주로 같이 갔었어요. 새마을호에 가는 동안에 제가 이제 친구를 자극을 시켰어요. 너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핵물리학자라 그러는데 도대체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고 막 자극을 했어요.
그 이제 경주 가서 이제 소위 방석집 가서 술을 마시면서 제가 이제 계속 자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종이를 하나 꺼내더니 여기다 사인을 하래. 뭐냐 그랬더니 내가 돌아가서 주는 자료는 너희 연구소에서만 쓰고 다른 데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데 써야 그러래요. 그래서 내가 사인을 했어요. 왔더니 돌아와가지고 자료를 다 내놓고 갔어요. 그게 돈으로 따지면 수백만 불어치 자료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요. 과학자는 자존심을 건들면 내놓게 돼 있어. 근데 보통 비즈니스하는 사람은 안 내놔요. 이 사람 순수한 학자니까 내가 하도 자극을 했더니 자료를 다 내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는 자존심이 제일 중요해. 그 자존심을 건드려. 그래서 그 친구를 다 자료를 내놓고 가서 우리가 그 개발하는데 시간을 많이 단축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 자료를 해서 별 에피소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국제학교를 가면요, 우리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갑니다. 국제학교에 와서 하는 사람들 행동을 보면 그 나라 미래가 보여요.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그 학교 참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요. 근데 후진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보면 자기 것만 발표가 사라져요. 없어져 버려요. 관광하고 사람들하고. 그래서 저는 같이 간 우리 연구원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요. 하늘로도 더 자료 얻어. 우리는 국민 세금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번 정부의 가계부 장관이 가족 때문에 청문회에서 많이 시끄러웠었지. 바로 그거예요. 가족 오고 데려가서는 학교에 관심 없어요. 관광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 이걸 판단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발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국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지켜봐. 결국 그것이 우리 경쟁 대상이에요. 하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학교만 발표하는 거 아니고 그걸 다니면서 그 나라의 미래까지 우리가 함께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쟁자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정부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뭐냐? 뭐가 우리보다 앞서니까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 있어요. 핵무기 하나 딱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자, 우리 보고 핵무기부터 만들어 하면 1년이면 만들어요. 1년이면 북한 앞서가요. 그러면 북한이 뭘 우리를 협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탈원전은 따지고 보면 김정은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정권 교체를 못했으면 우리 그거 다 무너져요. 근데 정말 극적으로 살아남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물론 많은 원자력 부품 공장 한 700개 되는데 많이 소산을 했어요. 근데 정부가 도와주면 아마 금방 일어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일 5년만 정권을 못 바꿨으면 우리는 그 모든 기술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근데 정말 극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지난 20일 날 우주선을 오르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당사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연구실에서만 일하는 사람 그런 걸 못 느껴나. 근데 우주선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어요. 제가 이제 그 도서관에서 그걸 다 보고 집을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집에서 혼자 우주선을 보다 혼자 울었대요. 그래서 왜 울었어 그랬더니 당신 생각을 하면서 울었대요. 제가 2009년에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원자로 4개를 파는 서명하는 걸 보면서 제가 밤새도록 울면서 글을 썼어요. 그런데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했단 말을 듣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 화가 났어요. 근데 분노하니까 눈물이 안 나요. 근데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뜨거운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나요. 내가 그래서 우리 연구원대로 그래. 당신들이 연구 결과 놓고 운 일이 있어? 유레카란 말이 있잖아요. 과학하는 사람들이 뭘 발명했어? 유레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 자료를 그 많은 푸대접을 받고 그 작은 연구비로 그 부족한 연구 시설로 연구를. 그래서 내가 후배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훌륭한 지도자는 없는 거 사다잖아. 있는 거 가지고 다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 선거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정부에 저거 건의를 한 게 있어요. 우리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이제 폐쇄한다고 다 결정해놨는데 그거 안전 점검해서 다시 재가동하자. 만약 우리 대한민국 과학자가 이건 불가능하다면 할 수 없지만은 할 수 있으면 해서 다시 다 재가동하자. 우리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거든요. 미국은 최근에 원자로 수명을 80년으로 연장을 했어요. 우리는 30년 쓰고 다 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80년을 쓰는데 우리나라 유지보수 기술은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유지보수를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의 기술을 하루아침에 다 뭉개버렸어요. 이건 진짜 저는 어제 그전가에 우리 윤 대통령 그래서 그 바보짓을 했다고 그랬어요. 바보짓보다 더 못한 천지짓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결정은 과학자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과학을 하나도 모르는 정치가 그런 결정을 하느냐 이거죠. 이제 정말 모든 것은 과학자한테 맡겨야 돼요. 제가 반영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How safe is safe? 얼마나 안전해야 안전한 거냐? 제가 물어봐요. 얼마나 안전해야 안전한 거냐? 저는 언제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만든 기계는 완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꾸준하게 유지하고 보수하고 교육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원자력은 6시프트입니다. 보통 공장에서 4시프트로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6시프트로 해요. 그래서 한 시프트는 매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유지 보수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 자립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뻔했는데 정말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정말 극적. 그래서 20일 날 우주선을 하늘을 치솟고 올라가는 걸 보고 나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세계 7대 원자력 우주 강국에 진입을 했고, 우리가 세계 가장 짧은 돈으로 세계 최고 원자력 기술 자료를 했고, 핵무기를 만든 것은 하이텍이 아닙니다. 벌써 75년 된 기술이에요. 75년 된 기술을 우리가 하이텍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핵무기는 이 핸드폰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운 기술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도 대형 원자로는 못 만들어요. 앞으로 20년, 30년 전도 못 만들어요. 근데 그런 우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로는 부품이 200만 개나 돼요.
부품 200만 개 부품이 움직여 들어갑니다. 근데 핵무기는 부품이 불과 2,00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원자를 만드는 것보다 쉬운 기술입니다. 어느 나라가 핵무기 개발을 했다면 놀랄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국제사회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안 만드는 거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은 있어야 될 거냐. 그래야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려요. 함부로. 예를 들어볼게요. 대만이 1970년대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만이. 근데 대만은 핵능연구소라고 그럽니다. 핵능연구소 부소장이 미국서 공부한 사람인데 그게 미국 CIA 앞잡이였어요. 그 대만에 와서 핵 개발을 하다가 그 자료를 미국에 놓고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 하루아침에 탈로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핵연료를 공급했던 나라가 핵연료를 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원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그 원자로를 해체하려고 해서 제가 가봤어요.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대만이 그 핵무기 프로그램에 성공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핵무기를 몇 개를 소유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중국에 절대 도발을 못해요. 핵무기를 몇 개만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이 우리를 건드리면 중국 본토에 투하하겠다. 중국이 그거 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요. 그러니까 핵무기 몇 개가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대만 정부가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많아도 중국하고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핵무기를 몇 개만 가지고 있으면 중국이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원통하죠. 대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안 한다고 약속을 했고, 또 미국의 핵우산에서 우리를 보호한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잠재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국제사회에 인정을 받으면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원자로 소장을 하면서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라고 하는 해수 잠수함 원자로를 우리가 개발했어요. 그것은 사실은 원자력 잠수함을 실으려고 만든 원자로입니다. 그 원자로 잠수함이시면 원자력 잠수함이 돼요. 그 원자력 잠수함은 그 엄청나게 그 군비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디젤 잠수함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디젤을 태우려면 어마어마한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틀 이상 물속에 못 있어요. 근데 원자로를 실으면 6개월 동안 산소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소리가 나니까 위에서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소장실에서 그 원자로를 이미 개발을 했어요. 이제 그것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호주가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무엇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이미 확보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민족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민족입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한 2년 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벤츠를 사라고 1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벤츠에 관심 없어. 외제차 관심 없어. 1년을 쫓아다녔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 말로 거절을 했어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대한민국 차를 신뢰를 하니까 내가 외제차를 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랬더니 다시 나보고 외제차 사를 소리라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어요. 대한민국 엔지니어를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래서 과거 100년 만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우수한 민족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이 좀 긍지를 가지고 살자. 우리 스스로 비하하지 말고 세계에서 가장 1등 국민으로 모든 것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참 행복합니다. 요즘 이 선거를 치르고 나서 참 행복해요. 그래서 요즘은 참 우리말로 살 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여러분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더운 데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도 행복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미래는 참 밝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이 약속을 했고 어제 오늘 비가 오면 어떡하지 하고 왔는데 오늘 이런 날이 활짝 끼는 걸 보면서 역시 이 가뭄에 또 단비가 내려서 가뭄을 해소 주는 거 보고 참 우리가 복 있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함께 전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시간 정확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순서를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탈핵 비판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책이 지금 2년 전인가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공동 저자예요. 우리 그 원자력에 대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책을 이렇게 만들으셨어요.